유가 100달러. 이 숫자가 뉴스 화면에 찍히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기름값 오르겠네. 물가 오르겠네. 그런데 시장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게 움직인다. 100달러라는 가격은 단순한 원자재 상승이 아니라 경제 전반의 균형을 건드리는 신호에 가깝다. 기업의 비용 구조, 소비자의 지출 패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그리고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정유주다.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는 돈을 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시장은 늘 한 발 앞을 본다. 정유가 좋아 보이는 순간 동시에 다른 쪽에서는 균열이 시작된다. 그 균열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실적과 차트로 드러난다. 왜 하필 100달러일까? 70달러, 80달러와는 무엇이 다른가? 기업 입장에서 100달러는 심리적 저항선이자 구조적 부담선이다. 일시적인 변동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에너지 비용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기본값처럼 깔려있다. 제조업은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를 쓰고, 운송업은 연료를 태우고, 화학기업은 원유 파생 원재료를 사용한다. 유가가 오르면 그 비용은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 가격으로 전가된다. 문제는 속도다. 비용은 빠르게 오른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하는 과정은 느리고 저항이 있다. 이 간극에서 기업의 마진이 눌린다. 한두 달은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 분기 실적에 반영된다. 그리고 그때 투자자들은 숫자를 통해 체감한다. 유가 상승은 물가를 자극한다. 에너지 가격은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에너지가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식품 가격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물가가 다시 꿈틀거리면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미루거나 긴축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시장이 기대하던 완화적 환경이 지연된다. 금리는 단순히 대출이자의 문제가 아니다. 금리는 주식시장의 할인율이다. 기업의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숫자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는 낮아진다. 특히 성장주, 기술주처럼 미래 기대가 큰 종목일수록 타격이 크다. 차트는 천천히 무거워지고 반등은 짧아진다. 이제 업종별로 보자. 항공사는 대표적인 연료 민감 업종이다. 연료비는 전체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유가가 오르면 즉각적으로 비용이 증가한다. 물론 항공사는 유류할 증료를 통해 일부를 전가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경기가 둔화되면 여행 수요가 줄어든다. 비용 상승과 수요 둔화가 겹치면 수익성은 압박을 받는다. 매출이 유지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 화학 업종도 마찬가지다. 나프타 가격이 오르면 원재료 부담이 커진다. 스프레드가 줄어들면 이익률이 하락한다. 업황이 좋을 때는 가격 전가가 가능하지만 글로벌 수요가 둔화된 상황에서는 협상력이 약해진다. 숫자는 조용히 나빠진다. 겉으로는 큰 뉴스가 없는데 실적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상황이 발생한다. 운송과 해운은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트럭과 선박은 연료를 태워 움직인다. 유가 상승은 곧 비용 증가다. 해운 업황이 좋다면 운임 인상으로 상쇄할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교역이 둔화되면 물동량이 줄어든다. 비용은 오르고 물량은 줄어드는 구조는 이익을 압박한다. 특히 고정비 비중이 높은 기업은 변동성에 더 취약하다. 유가 상승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가계의 지출 구조를 바꾼다. 기름값이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 필수 소비는 유지되지만 선택 소비는 줄어든다. 자동차 교체를 미루고 가전 구매를 늦추고 여행을 줄인다. 이런 변화는 내구재 업종과 레저, 유통업종에 영향을 준다. 기업 실적은 몇 달의 시차를 두고 둔화된다. 기업의 마진이 줄고 소비가 둔화되면 투자도 줄어든다. 설비 투자 계획이 연기되고 고용이 보수적으로 변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성장 둔화와 높은 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면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한다. 이 단어는 투자자 심리를 빠르게 냉각시킨다. 시장에서는 기대가 중요하다. 유가 100달러가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에 따라 반응이 다르다. 일시적 급등이라면 조정 후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나 공급 차질로 인해 장기간 유지된다면 기업의 이익 추정치가 낮아진다.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목표 주가를 조정하고 투자 의견이 보수적으로 변한다. 수혜 업종도 있다. 정유사는 정제 마진이 개선될 수 있다. 일부 에너지 기업은 실적이 증가한다. 원자재 관련 기업도 단기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기대가 반영된 상태라면 주가는 변동성이 커진다. 좋은 뉴스에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
시장은 항상 선반영을 시도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 구조다. 유가에 민감한 업종 비중이 높다면 변동성에 노출된다. 반대로 가격 전가력이 강한 기업, 필수 소비재처럼 수요가 안정적인 업종은 방어력이 있다. 현금 흐름이 탄탄하고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은 금리 환경에서도 버틸 가능성이 높다.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비다. 유가 100달러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 아닐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대비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단기 급등에 흥분하기보다 구조적 영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시장은 늘 과장과 과소평가 사이를 오간다. 유가가 오를 때는 공포가 부풀고 떨어질 때는 안도감이 과장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익과 현금 흐름이 주가를 결정한다. 유가 100달러는 그 이익 구조를 시험하는 변수다. 지금 자신의 계좌를 떠올려보자. 항공, 화학, 운송, 자동차, 소비재 중 어느 비중이 높은가? 금리 민감주와 성장주 비중은 어떤가?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바로 리스크 관리다. 시장은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기회를, 준비되지 않은 투자자에게는 변동성을 준다. 유가 100달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비용과 수요, 금리와 기대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이 숫자가 유지될수록 시장은 조용히 재평가 과정을 거친다. 그 과정은 하루 만에 끝나지 않는다. 몇 달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다. 우리는 뉴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읽어야 한다. 숫자 뒤의 숨은 연결고리를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변동성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앞으로도 유가 흐름과 관련 업종의 변화, 수혜와 피해 가능성을 계속 추적하겠다. 숫자가 변하면 해석도 업데이트하겠다. 이 영상이 투자 판단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시장 이슈를 구조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